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반짝이는 과일들, 상큼하고 예쁘게 익은 바나나, 알알이 박힌 포도, 시원하게 썰어둔 수박, 어쩌면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도 올라와 있을 그 과일들. 하지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과일들 중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당신의 췌장을 지치게 만들며 결국 평생 지켜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단 하나의 과일도 입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 가슴속 깊이 울릴 때만요. 덧붙여 댓글로 지금 계신 도시와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틀고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진실과 마주하는 여행을 시작합시다.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조용한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63세의 의사입니다. 30년을 의사로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분들이 한 건 단 하나, 몸에 좋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TV에서 봤다고도 하고 전문가가 말하더라고도 합니다. 이 과일은 피를 맑게 한다. 이건 장에 좋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바나나를 먹었고 저녁엔 포도를 한 송이씩 입에 넣었으며 더운 여름이면 수박을 시원하게 썰어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먹고도 병원 문을 더 자주 두드리는 건 왜일까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엔 평생 새참으로 바나나를 드셨던 강원도 상골의 한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또 포도만 드셨는데도 통풍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야 했던 선장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모두 좋다는 말을 믿었기에 그랬던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실수도 건강관리 실패도 아닙니다. 믿었던 칼이 등 뒤를 찌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은 예쁘고 달콤한 과일의 모양을 하고 당신을 위해 왔어요라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 아주 쓰고 차갑고 마음을 허물어뜨리죠. 그런데 만약 그 배신이 내 몸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입에 넣는 그 과일 하나가 건강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온 암살자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된 이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반란이자 여러분이 다시 주도권을 갖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일은 아름답지만 진실은 늘 단맛만은 아닙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 치료되지 못한 이야기들, 미처 고백되지 못한 억울함들, 그 모든 것들이 이 공간 안을 떠돌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손주까지 돌본 분이었죠. 평생 입에 나쁜 거는 넣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는 평생 금기였고 인스턴트 음식도 피했습니다. 오로지 자연이 준 것만 입에 넣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답니까? 그냥 바나나 하나 먹은 것뿐인데요.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몸에 좋다고 믿어온 것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진단보다 깊은 병을 보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조다는 말을 믿고 노력했지만 결국 병원에 온 사람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마토가 혈압에 좋다더니 내일은 당뇨를 부른다 하고 한때는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라 부르더니 이젠 갑상선에 안 좋다고 경고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음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밥상은 맛이 없습니다. 의심 가득한 과일은 이미 독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겁니까? 대체 뭘 먹으라는 겁니까? 저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이기 전에 저도 한 명의 과일 피해자였거든요. 40대 중반. 환자를 보면서도 정작 내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배고프면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포도 몇 알, 그게 다였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와보니 무지였습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는 당뇨 직전까지 올라갔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과일에게 먹힌 거였구나. 아잇!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과일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것이 나이 든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실험했습니다. 실험이라고 하니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놀랍게도 변화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두 개의 과일을 빼고 몇 가지 새로운 과일을 더했을 뿐인데 피가 맑아지고 수치가 내려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과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조합, 잘못된 정보 속에서 그 죄 없는 과일들이 암살자가 되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의 이면, 그 속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진심을 다해 진료해왔고, 이제 그 진심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수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나나, 노란 껍질을 벗기면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이 드러나는 그 과일, 손쉽게 까먹을 수 있고, 먹고 나면 왠지 든든한 느낌을 주는 음식, 아이들 간식으로, 어르신들 간편 식사로, 다이어트용으로, 심지어는 환자들의 회복식으로도 자주 권해지는 과일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바나나를 건강한 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논영이 환자들의 검사 수치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면서 바나나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바나나가 그렇게 나쁘다고요? 기운 없을 때 하나 먹으면 금방 낫던데요.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먹는데 맞습니다. 젊을 때 바나나는 분명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 에너지 보충, 장운동 촉진,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며 변화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바나나 한 개를 먹었을 때 30대의 몸은 능숙하게 포도당을 처리하지만 60대의 몸은 이게 마치 갑작스러운 침입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분비하라는 경고 신호를 받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칩니다. 마치 소방차가 매일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날 그 소방차는 연료가 바닥나게 되죠. 게다가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젊을 때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영웅이었지만 신장 기능이 해마다 10%씩 감소하는 노년기에 과도한 칼륨은 배출되지 않고 혈중에 축적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심장이 내 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 심방세동, 심장마비, 그 시작이 바나나 한 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원도 상골의 최철수 할아버님,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셨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새참으로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20년 넘은 습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전. 제가 그분을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평생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술도 안 했고 담배도 안 피웠고 바나나는 내 몸 생각해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나를 죽일 뻔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분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은 다시 밭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바나나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또 먹으면 그땐 정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요. 물론 모든 이에게 바나나가 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 몸의 변화에 맞춰 맞춤형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바나나가 좋다는 말만 믿고 누구에게나 좋다고 생각했던 그 무지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에선 혈관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나나와 잠시 눈을 맞춰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여전히 그 바나나를 드실 건가요? 포우도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보석처럼 달콤하게 입안에서 터질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 맛에 빠져듭니다. 어릴 적 소풍 도시락에 곁들여졌던 시절의 기억, 여름밤 가족과 나눠 먹던 수박과 포도의 조합, 포도는 단지 과일이 아니라 정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사랑스러운 과일을 조심하자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가장 은밀한 공격자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식욕이 살아나고 식후 디저트로도 부담이 없어 보이죠. 게다가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하니 심지어 몸에 좋다는 인식까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착각이 노년의 혈관을 천천히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포도에 포함된 당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과일 중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빠른 흡수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은 비명을 지릅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포도의 과당과 포도당이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이 요산은 관절 사이사이에 쌓여 통풍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유발합니다. 보통 우리는 통풍이라고 하면 기름진 고기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렷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영 어촌에서 배를 몰던 67살의 이길 선장님,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붓고 칼로 베는 듯한 고통에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사님, 전 고기보다 생선을 먹습니다. 술도 못합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담백한 음식을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마다 출항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씻어 접시에 담아 혼자 드시는 것.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작고 새콤달콤한 포도알들이 그의 혈관과 관절에 독처럼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포도를 끊고 2달만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게 원인일 리가 없다고 웃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지긋지긋하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다리 자를 뻔했는데 포도 한 송기가 원인이라니 이제는 그냥 보기만 해도 식겁이 나요.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포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 침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건포도입니다. 물기가 빠진 대신 당분만 응축된 건포도는 한 줌만 먹어도 포도 몇 송이 분량의 당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요거트에 넣어 먹는 분들도 많지만 건포도는 절대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그냥 과일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당분의 형태, 속도, 농도는 당신의 몸속에서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발가락 하나를 붙잡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작고 귀여운 포도알 하나가 우리가 평생 쌓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진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냉장고 한 켠을 차지하는 붉은 수박, 큰 접시에 시원하게 썰어놓고 수저로 퍼먹는 그 상쾌함은 한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단숨에 식혀주는 마법 같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수박을 청량한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먹을 땐 시원하고 기분 좋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과당은 여름날 당신의 간을 조용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 안에 지방을 쌓아가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수박은 거의 물이잖아요. 설탕도 안 들었고 가볍고 좋죠. 그 말엔 반쯤 진실이 있고 반쯤 착각이 있습니다. 수박의 당은 과당입니다. 이 과당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포도당은 몸 전체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대부분의 세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당은 대사 경로를 피해 곧장 간으로 가버립니다. 간은 이 과당을 해독하려 애쓰지만 일정 한도를 넘으면 결국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지방이 간에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도
술 마신 간처럼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수박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는 과일입니다. 갈증이 나서 한 조각, 더위에 지쳐 두 조각, 그렇게 어느새 반통을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우리의 포만 신호를 마비시킵니다. 밥을 먹으면 뇌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주지만 과당은 그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오히려 더 배고파지고 이후에 먹는 음식 양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박은 청량감을 가장한 식욕의 배신자입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고은숙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살,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맞벌이 가장이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가족들이 먹고 남긴 수박 반 통이 아까워 혼자 앉아 다 드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장장애와 당 수치 급상승,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어머님은 수박을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과일이 아니라 그날 저한테 무기였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원하다는 느낌을 건강과 혼동합니다. 더위를 식히는 감각이 꼭 내 몸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시원한 맥주가 갈증을 더 유발하듯 수박 역시 순간의 청량감 뒤에 당의 늪을 남깁니다. 특히 수박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씹는 과정을 건너뛴 액체 과일은 흡수 속도가 더 빠르고 혈당 스파이크도 더 극심합니다. 몇 분 안에 췌장을 놀라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수박이 절대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빈속에 많이 먹거나 밤늦게 먹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한 조각. 그것이 당신의 간을 피로하게 하고 식욕을 교란시키며 혈당을 무너뜨린다는 진실. 이제는 알고 먹을 때입니다. 여름의 상징이었던 수박.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시원함 이면엔 몸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지방의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지 마세요. 야, 이제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전까지는 건강의 얼굴을 한 암살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정말로 내 몸을 지키는 과일들, 진짜 의미의 보약이 되는 과일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보카도입니다.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땐 좀 의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라고? 보통은 샐러드 재료나 브런치 가게에서 보던 그 초록색 덩어리, 혹은 과일이라기보단 채소나 버터처럼 느껴지는 그 물컹한 녀석.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보카도는 명백한 과일이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종류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다른 대부분의 과일이 달콤한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보카도는 거의 당분이 없습니다. 그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착한 지방이 가득하죠.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은 바로 나쁜 지방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김,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올리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부르죠. 그런데 아보카도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치 배관이 막혔을 때 뚫어뻥을 쓰듯 혈관 속에 쌓인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이고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의 나이에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선생님은 그걸 무척 괴로워하셨죠. 저는 다른 건 그대로 두시고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달 뒤 선생님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 얼굴엔 확실한 변화가 있었죠. 박사님, 약을 줄였습니다. 담당 주치의도 놀랐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나 떨어졌어요. 그 기쁨에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보카도 반 개가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더 효과 있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쌓여온 혈관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비타민 K, 비타민 E, 엽산, 칼륨까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자연 약국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의 텁텁함이나 기름진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럴 땐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드셔보세요. 아보카도의 풍미는 단독보다 조합 속에서 더 살아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보카도는 겉껍질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할 때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간 것을 고르세요. 너무 무른 것은 과속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아보카도를 반 개씩 먹을 때 씨가 있는 쪽을 남겨 보관하면 산화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살짝 레몬즙을 발라 랩을 씌우면 다음 날도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지금껏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혈관을 되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이후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 조용한 영웅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한 조각의 초록이 여러분의 심장을, 혈관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색깔이 다릅니다. 녹색 아보카도의 다음은 보라색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과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작고 귀엽고 마치 아이들 간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속에는 노화된 뇌를 깨우는 신비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찾은 윤혜진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71살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은퇴 후엔 독서 모임과 바느질 동호회를 오가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던 분이셨죠. 하지만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열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안 떠오르죠. 자꾸 깜빡하고 멍해져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녀의 말은 의학적으로 흔히 브레인 포그 브레인 포그라 불리는 증상이었습니다. 그저 건망증이라고 넘기기엔 시작된 나이도 변화 속도도 심상치 않았죠.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예전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 감각은 아무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고 그 얼굴은 다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요즘 다시 책이 재밌어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끊기지 않고요. 그냥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뇌세포들이 다시 서로 대화를 시작했군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그런 기분이에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기억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다수의 논문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2012년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당위 기억력과 집중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관찰됐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혈당 조절, 그리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냉동, 블루베리 한 줌에 약 12컵을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체내 흡수를 돕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조합이 되죠. 냉동 블루베리는 생과보다 훨씬 보관이 용이하며 영양소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식초 몇 방울을 탄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고 완전히 말려서 냉동 보관하시면 신선함과 안전성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하루는 먹고 사흘은 쉬는 패턴으로는 뇌세포가 리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의 노화가 아니라 기억의 이탈입니다. 내가 나를 잃는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합니다. 블루베리는 단지 과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작은 파수꾼입니다. 당신이 잊고 싶지 않은 이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푸른 보석,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그 푸른 빛깔을 더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서돈, 체력, 젊음, 그 중에서도 내가 노년에 가장 크게 실감하게 된 무기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젊었을 땐 감기쯤이야 하루 푹 자고 나면 나았지만 나이 들면 그 작은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가리지 않지만 면역력은 분명 나이와 함께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역력의 갑옷을 쥐고 있는 과일, 그 주인공이 바로 키위입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 그 단순한 행동이 나를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인천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박상철 사장님이 계십니다. 65, 해마다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던 분이죠. 특히 폐로 이어지는 감염이 잦아서 매해 11월만 되면 긴장하고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준비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해
제가 강연 중 언급한 키위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키위 하나씩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기엔 텁텁하고 시다고 느끼셔서 얇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씹어 드셨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 겨울은 그분이 처음으로 감기약 없이 지나간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은 저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약국보다 과일 가게가 더 신뢰가 갑니다. 키위 한 알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이 알지 못했던 건 그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이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키위의 비타민 C는 흡수율이 매우 높고 지속 시간도 깁니다.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기 위해 면역 세포들은 무기처럼 산화작용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조차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비타민 C는 이 상처받은 면역 세포들을 복구하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재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 E, 엽산, 섬유질, 칼륨까지 함께 들어있어 단지 감기 예방뿐 아니라 소화, 혈압 조절,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 같은 과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키위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시죠. 껍질을 먹으라고요. 네, 껍질에는 과육보다도 더 많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세한 털이 거슬릴 수는 있지만 잘 씻은 후 얇게 썰거나 슬라이스 해두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특히 철분이 풍부한 아몬드나 캐슈넛과 같이 먹으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의 흡수율이 극대화되며 포만감을 줘서 이후 과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키위는 작고 수수한 외모에 비해 그 효능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 누구도 키위에 기적이 숨겨져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키위는 작지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기를 막는 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조용한 병사 한 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겨울의 초입이든 봄의 꽃샘추위든 혹은 에어컨 아래 노출된 여름 감기든 그 어느 때든 당신을 감싸주는 작고 둥근 녹색 갑옷 하나, 그게 바로 키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개할 마지막 보약 과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입안이 살짝 씁쓸해지는 과일. 하지만 그 속엔 당 조절의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는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사실 자몽은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꽤 갈리는 과일입니다. 그 쌉쌀한 맛이 매력적이라는 분도 있고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는 분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쓴맛의 진가를 알아봐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집어넣게 돕는 열쇠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점점 무뎌지고 세포는 문을 잘 열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자몽이 등장합니다. 자몽 속에는 날린진 나리인 아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췌장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이 일이 많아 힘든 췌장을 대신해주는 보조 엔진 같은 존재인 셈이죠. 자몽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친 췌장을 도와주는 회복식입니다. 하루에 반 개, 아침 공복이나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매우 강한 과일입니다.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 약, 항구울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자몽 속의 성분은 약물의 대사 효소를 억제해 약물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자몽 주스를 습관처럼 마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는 약물 농도 과다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좋다길래 마신 건데 약이랑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죠. 좋다고 해서 했는데 내 몸에는 안 맞을 줄 몰랐다. 자몽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과일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높은 분, 당뇨 초기 경계 단계인 분, 혹은 가족력으로 인해 조심하고 계신 분들에겐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자몽 반 개 정도가 적절한 하루 섭취량입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달게 숙성된 것보다는 약간 덜 단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약품 설명서에 자몽 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함께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자몽은 아침 식사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당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는 식욕을 줄이고 대사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자몽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무심코 쓰면 나를 찌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몽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과일이자 약과 싸우게 만들 수도 있는 양면의 검. 여러분의 혈당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는 붉은빛의 한 조각. 그 조각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이 몸에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과일이 보약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과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디저트로 여기죠. 식사 끝나고 한 조각 간식처럼 입가심으로 하나.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우리 몸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폭등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사실 디저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스타터입니다. 식사 30분 전에서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과일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다른 음식의 흡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됩니다. 둘째,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포만감을 주어 이후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과식 방지,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죠. 셋째, 포도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공복 혈당 상태에서 과일만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 췌장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혈당이 늘 식후 고점을 찍고 있었고 약을 늘릴까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 과일을 식후에서 식전으로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아침 식사 전에 아보카도 반 개, 점심 전에는 키위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고 3주 후부터 혈당 그래프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에서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디저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식후에 과일 한 접시는 이미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 시간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투병 중인 가족이 있다면 과일을 식사 전으로 돌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릴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건 공복 과일의 종류도 가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과일은 공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아보카도, 키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공복용 과일로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더해보세요. 공복의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과일의 소화 흡수를 더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복 과일을 실천하는 첫 일주일,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 소화력, 집중력까지 달라집니다. 건강은 드라마틱한 치유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 중 가장 쉬운 출발이 바로 과일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식사 후 입가심, 그건 잠깐의 기쁨이고 식사 전 작은 준비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 전 나를 위해 먼저 하나를 집어드세요. 그 작은 시간 이동이 당신의 혈관에 남다른 미래를 선물할 것입니다. 야, 이제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다음은 무엇을 고르고 어떻게 손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일은 살아있는 식물의 일부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그것을 다룰 때 얼마나 세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의 보존과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가보면 과일이 넘쳐나죠. 하지만 그 많은 과일 중 정말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과일을 고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키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익힘 정도나 보관 상태에 따라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보카도.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고를 때 까봐야 알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까보기 전에 고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익은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짙은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을 살짝 눌러보았을 때 손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가되 너무 무르지 않은 상태. 바로 그때가 먹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종이봉투에 사과와 함께 넣어 상온에 하루 이틀 두면 자연 후숙됩니다. 익은 후에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죠. 둘째, 키위. 키위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이미 과숙 상태입니다.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을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지면서 고르게 말랑한 것이 가장 좋은 키위입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실 분이라면 유기농 제품을 우선 선택하거나 식초물에 깨끗이 씻어 표면 털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 껍질엔 생각보다 많은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블루베리. 작고 까만 이 과일의 신선도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흰 가루가 분가 균일하게 덮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흰 가루는 먼지가 아니라 블루베리가 신선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방어막입니다. 과일을 씻을 땐 식초 몇 방울을 섞은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부드럽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도 덜고 안토시아닌 성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자몽. 자몽은 겉껍질이 매끈하고 무게감이 있으며 손으로 쥐었을 때 약간의 탄성이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색깔은 너무 붉은 것보다 약간 연한 분홍색을 고르면 쓴맛이 덜하고 섬유질 함량이 높습니다. 구매 후 냉장고에 야채칸에 보관하면 2주까지도 맛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자몽을 썰어서 보관할 땐 랩으로 밀폐하고 하루 이틀 내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과일은 플라스틱 밀폐 용기보다 유리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 속에 천연산이 플라스틱을 녹일 위험이 있고 유리는 냄새도 덜 배어 훨씬 위생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중인 과일은 늘 한 번에 많이 꺼내지 마세요. 손이 닿는 순간부터 과일은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드실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원래 상태로 잘 밀봉해 두세요. 좋은 과일을 골라 제대로 손질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 그 모든 게 과일이 약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비싼 물덩어리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건 단지 신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내일을 저장하는 일입니다. 냉장고 안에 그 한 켠이 당신의 혈관 속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 오늘부터는 과일을 대할 때 한 알 하나를 약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과일을 골라 제때 먹고 신선하게 보관했다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바로 궁합 혹은 영양 흡수의 동반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혼자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잘 짝지어진 재료와 함께하면 그 효과가 2배, 아니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짝과 만나면 좋은 성분이 무력화되거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소화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걸 보약의 상승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 몸에 맞는 식생활의 비밀 코드라고도 할 수 있죠. 야,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블루베리 파스플레인 요거트.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플레인 요거트는 유익균이 많고 당분이 적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하죠.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넣고 견과류 몇 알만 더하면 뇌를 깨우고 장을 정화하며 혈관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아침 보약이 됩니다. 둘째, 아보카도 플 녹색 IP 채소. 아보카도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착한 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게일, 상추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채소 속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엽산 등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 조합은 특히 뼈 건강과 혈관 탄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이중 혜택을 주는 식단입니다. 셋째, 키위 플러스 철분이 풍부한 견과류.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몬드, 캐슈넛, 호두처럼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께 이 조합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후에 무겁게 느껴질 때 이 조합은 소화도 돕고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넷째, 자몽푸 아무것도 없음. 이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입니다.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 단독으로 그리고
식사 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몽을 먹을 때는 짝꿍을 찾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우유나 빵과 함께 드시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는 속 편한 간식이라며 하지만 그건 속 편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 빵이나 떡의 글루텐은 과일에 있는 섬세한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느리게 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 식빵 한 조각을 드셨는데 늘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잦았습니다. 그분께 빵을 끊고 과일을 단독 혹은 요거트와 함께 드시게 했더니 불과 3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나는 내 위장이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짝을 잘못 지은 거였네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건 단순한 조합의 문제였던 겁니다. 과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을 존중해 주었을 때 그 과일은 내 몸 안에서 약이 되어 줍니다. 과일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그 과일이 누구와 함께였는지, 어떤 환경에서 들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식탁은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실험의 책임 연구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궁합을 조율하는 의식처럼 식사를 하세요. 단순한 한 접시의 과일이 혈관도, 노회도, 심장도 지켜줄 수 있는 기적의 요리가 되도록 말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된 조리법이나 보관법 하나로 그 효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과 손질,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부수적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의 최종 관문이자 섭취 전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식생활을 상담하며 과일은 잘 먹는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과일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어떻게 손질해서 드시나요? 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씻어서요. 그냥 껍질 까고 먹죠. 뭐,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가잖아요. 하지만 오래 가는 것과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다릅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과일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합니다. 조금씩 마르기도 하고 속부터 무르기도 하며 공기와의 접촉으로 산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일의 숨을 가라앉히고 그 신선함을 유지해줄 몇 가지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보카도. 단단한 아보카도를 사셨다면 상온에 이틀 정도 두어 후숙시켜야 합니다. 이때 사과 한 개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에틸렌 가스가 작용해 익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충분히 익은 아보카도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산화를 늦추고 수분 증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쓰고 남은 경우엔 씨가 있는 쪽을 남겨두고 레몬즙을 살짝 바른 뒤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 보관하세요. 둘째,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이 과일들은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아 상온에 두면 금방 곰팡이가 피거나 물러집니다.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과정이 있죠. 식초 세척입니다. 깨끗한 물 500ml에 식초 한 스푼을 넣고 베리를 1분 정도 담근 뒤 부드럽게 헹군 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분이 남은 채 보관하면 오히려 곰팡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척 후에는 키친타월을 깐 용기에 한 겹씩 깔아주고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최소 5, 7일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키위. 키위는 보관할 때 딱딱한 상태라면 상온에 두고 후숙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충분히 말랑해진 후에는 통째로 보관하지 마시고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서 밀폐 용기나 진공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다음 날도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냉동실에 얼려 두었다가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는 것도 영양 손실이 적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몽. 자몽은 껍질이 두꺼워 보관이 쉬워 보이지만 온도 변화에 민감해 쉽게 수분이 날아갑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후엔 즉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땐 비닐랩이나 유산지로 잘 밀봉해 수분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냉장 보관 기간을 3일 이내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을 씻은 후 한꺼번에 보관하려 한다는 점이죠. 과일은 가능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과의 접촉은 표면을 연하게 만들고 산화를 촉진시키며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 번식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과일을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용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산이 많은 과일 자몽, 키위 등은
플라스틱과 접촉 시 미세한 화학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맛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까다롭고 귀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과일이 말 그대로 보약으로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냉장고 속 그 작은 과일통 하나, 거기서부터 혈관 건강이 시작됩니다. 과일은 무심한 손길에도 응하지만 정성에는 반드시 더 크게 보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잔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 블루베리의 뇌를 깨우는 안토시아닌, 키위의 면역력 폭탄, 그리고 상큼한 수분감을 더해줄 물,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혈관 청소 주스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해숙 박사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실험 끝에 다듬어진 아침 한 잔의 작은 기적.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스미컵, 잘 익은 아보카도 12개, 키위 12개 껍질째 사용 가능, 물 1리컵, 믹서기에 이 네 가지를 넣고 1분간 곱게 갈아주세요. 끝입니다. 그 어떤 감미료도, 시럽도, 설탕도 넣지 마세요. 과일 그 자체의 단맛과 향, 부드러움이 당신의 혀를 감싸며 무거운 아침을 가볍게 열어줄 겁니다. 처음엔 아보카도의 기름진 질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마셔보면 블루베리의 향긋함과 키위의 산뜻함이 그 조화를 감싸주며 입안에 남는 느낌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이 한 잔은 그저 맛있는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혈관을 위한 모닝 루틴이며 당신의 췌장에게 주는 휴식 시간입니다. 간을 위한 해독제이며 면역력을 일으켜 세우는 명령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관찰했던 많은 환자분들 중 이 주스를 3주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보다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트름이 줄고 속이 편해졌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됐어요. 배변 활동이 원활해졌어요. 식욕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되갚아줍니다. 조금 늦을 뿐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의 힘은 성분만이 아니라 시간의 누적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3주, 4주, 8주, 그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 잔에 담긴 과일들이 당신 몸속에서 새로운 길을 뚫고 새로운 세포를 깨우고 잊고 있던 활력을 되살려 줄 겁니다. 간혹 바쁜 아침, 이 모든 걸 챙기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블루베리만이라도 한 줌, 아보카도 한 조각만이라도 입에 넣어보세요. 습관은 완벽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그 움직임이 반복될 때 비로소 당신 몸 안에 루틴이 생겨납니다. 이 주스 한 잔은 의사가 줄 수 있는 약보다 더 깊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마시는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자기 돌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천복음을 삼키는 순간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건 내 몸을 살리는 첫걸음이야. 이쯤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다 알겠어. 뭘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알겠어. 그런데 그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식습관은 그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식후 디저트로 수박 한 접시, 저녁엔 입이 심심하니 포도 한 송이, 이런 식습관은 단지 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억과 감정이 얽힌 습관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새겨진 리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끊으세요. 이제부터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딱 3일만 과일 청소 기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40년간의 진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느낀 3일 약속. 이건 일종의 몸과의 협약입니다. 단 3일 동안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독이 되는 과일 바나나, 포도, 수박을 완전히 끊고 가공설탕, 음료, 과자, 빵 등 모든 종류의 인공당분도 같이 끊어보는 겁니다. 처음 하루는 아마 별일 없을 겁니다. 둘째 날부터는 어쩌면 당캐 미친 듯이 당기고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입은 허전하고 혀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뎌졌던 혀의 미각 세포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단맛에 중독되어 감각을 잃었던 혀가
자연의 당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블루베리 한 알이, 키위 한 조각이 이전보다 훨씬 달콤하고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혀가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몸은 그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몸의 설계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설탕을 마약처럼 인식하고 기분을 올려주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중독 회로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뇌의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바꾸려면 극단이 아닌 짧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일 약속이 끝난 후 당신의 냉장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어떤 과일이 있고 어떤 간식이 있으며 어떤 물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거기 있는 것들이 곧 당신의 혈관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의사는 약을 주지만 건강은 선택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심코 과일을 집어드는 삶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고르는 삶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수박 대신 키위 하나를 고르는 일, 내일 아침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씹는 일, 저녁 간식으로 포도 대신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하는 일.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혈관을, 간을, 췌장을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꿔낼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3일만이라도 이 여정을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그것은 단지 과일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가 믿어온 상식을 재구성하는 여정이었고, 몸을 이해하고 돌보며 다시 사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바나나, 포도, 수박. 그들은 건강을 가장한 달콤한 유혹 속에 숨어 있었고, 특히 혈당, 췌장, 심장과 신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보약이 되는 과일 4가지: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 몸속의 묵은 찌꺼기를 씻어내고 면역과 기억, 혈관과 혈당을 되살리는 자연의 선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단지 맛이 아니라 에스간과 궁합, 보관법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잔의 주스에 담는 방법도 배웠죠. 마지막으로 단 3일 만의 실천이 혀를 되살리고 몸의 패턴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저 과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한 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알의 선택이 당신의 백세를 결정짓습니다. 불 끄시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 하나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지나며 미소 짓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스크립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